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예정이에요. 이미 한번 올렸었죠. 또 한 번 올리겠다. 그 시점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올리긴 올린다. 또 올린다. 자,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요, 이건 여러분들께 기회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여러분들께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 인상했죠. 그래서 0.5%였던 게 0.25% 인상이 돼서 0.75%로 인상이 됐어요. 현재 기준금리는 0.75%. 목적은 가계 빚과 집값 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자, 그리고 이때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0.75%가 끝이 아니라 더 올릴 거다. 그리고 6월에 이 0.25% 첫 번째 인상을 하기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할 거라고 이미 예전부터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0.25 한번 올리고 한 번 더 0.25%로 올려서 1%까지는 일단 만들어 놓겠다라고 6월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거죠.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한 번 더 인상하겠다. 그 시기는 너무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 조만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은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의 하락 요인이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인상의 폭이 아주 작긴 합니다. 미비하긴 해요. 보시면 얼마 전까지 이렇게 0.5%였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0.75%로. 이걸 또 한 번 더 올려서 요 1%까지 갈 거예요. 자, 여러분, 1%. 일단 고금리는 아니죠. 이전 10년을 봐도 1%면은 매우 낮은 금리입니다. 0.5%가 너무나 낮은 금리여서 그렇지 1%도 너무나 낮은 금리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변하니까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때도 금리가 0.25%씩 두 번이 올랐잖아요. 2018년 초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대서특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기억 못 할 겁니다.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만 좀 아시겠죠. 지금 이 금리가 0.5% 오르면서 나오는 기사들의 그 수나 사람들의 인식은 이때 있죠. 2010년, 2011년에 금리가 한 1년 동안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한 1%가 올랐어요. 2%에서 3.25%까지 했으니까 1.25%가 1년 만에 올랐죠. 이것보다도 지금 0.5% 올리는 금리 인상이 훨씬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로 금리를 많이 인상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금리 인상 난리가 나서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거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좀 금리를 많이 올리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5%만 일단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0.25씩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뭔가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 자체가 0.5%라도 인상하면 그것도 영향을 주고요. 시장에 당연히. 금리는 0.1%만 올라도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영향이 크지 않을 뿐이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0.5% 올라가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이런 기사를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이런 썸네일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썼던 썸네일인데 이걸 되게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대출을 조이고 있죠. 이번 하반기 1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줄일 거예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께서 이제 임명이 됐죠. 신임 금융위원장께서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가계부채 관리다. 가계부채가 한 10%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분기에.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거를 한 정부에서는 5% 6%인가 정도로 맞추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금융기관들에. 근데 10% 가까이 벌써 늘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든 맞춰라. 상반기에 이미 이만큼 늘어나 버렸으니까 하반기에 최대한 이 상승폭을 줄여서 이 평균을 좀 맞춰서 5, 6%를 맞춰야겠죠. 은행들은. 이 압박
압박이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는 거세고 무섭기 때문에 대출을 조이고 있어요. 농협은행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기타 은행들도 기존에 비해서 대출을 좀 규제하고 있죠. 잘 안 해주죠, 대출을.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도 조이기. 전반적으로 좀 대출을 못 받게도 하고 받기 싫게도 만들고 이런 전략인데, 아무튼 이게 금리 인상은 아주 미비하게 조금 올라가고, 지금 뭐 대출 조이기는 올해 12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내년이 되면 이 할당량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 6%로 맞추라고 했던 이 목표치가 또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열심히 맞춰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 공부 안 하다가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어떻게 연말에 맞춘 다음에 내년 초에는 또 대출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대출 조이기도 풀리고 금리도 뭐 쭉 올라가나 했는데 띡 오르더니 말아요. 여기서 1%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다시 집값은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 상승하기 전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나 대출 조이기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특히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값 안정화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한해서 얼마 안 남았죠. 올해 하반기에 제 생각에는 집값 그래프가 요거보다는 조금 완만해질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는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은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라가더라도 약간 좀 완만하게, 또는 집값이 그냥 보합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뭐 일부 지역은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올해 12월까지.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오르던 게 이렇게 안 오르고 요렇게만 가도 여러분들께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내 소득 대비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웬만큼 소득이 좀 많아도 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요. 내가 한 달에 뭐 700만 원을 버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한 달에 700만 원보다 많이 올라요. 이게 문제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거 한 달에 700이 아니라 막 몇천씩 오르니까. 근데 이게 조금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해서 얘가 한 4개월 동안 한 1000만 원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만 돼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는 이걸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멈춰있으면 더 좋고, 제일 좋은 건 약간 떨어지면 제일 좋겠죠. 뭐 심리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하반기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예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올해 상반기, 2021년 상반기에 너무나 좋았던 기회들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 얘기를 신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갔고요. 일단 요때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쳤죠. 뭐 그 전에도 놓쳐왔지만 당분간 보합 또는 급격한 상승이 멈췄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할 텐데, 언제가 기회예요? 요 기간이 기회죠. 9월부터 12월까지. 요 4개월이 저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뭐 언젠간 또 기회가 오겠죠. 다음 기회가 오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집값이 실질적으로 떨어졌던 때는 IMF 때, IMF 금융위기, 그리고 리먼 사태로 인한 또 국제 금융위기, 이 두 번의 금융위기 때 말고는 궁극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집값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비싸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느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극화는 진행이 되겠지만, 잘 나가는 지역들,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의 집값이 이유 없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금리 0.5% 올랐다고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고요. 대출 한 3, 4개월 잘 안 해줬다고 집값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대출 중단도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이 끝나기 전에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금리니 뭐 대출 중단이니 떠들 때 이 효과는 이제 금방 사라질 텐데, 그때가 기회다. 최대한 어떻게 내가 집을 살지를 알아보셔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되게 비슷한 얘기를 올해 4월쯤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6월 1일부로 종부세도 개정이 되고 양도소득세도 개정이 돼서 이 다주택자나 법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집을 파는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좀 있을 것이고,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잠깐 주춤할 수 있다. 그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가 21년 올해 한 3, 4월쯤이었어요. 이때 살짝 뭐 주택 가격이 주춤한다, 뭐 떨어진 곳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보이지도 않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6월 1일이 되는 순간 그 다주택자와 법인이 이제 집을 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미 세금 폭탄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을 당하는데, 너희 무시무시한 폭탄 지금 가고 있거든? 맞기 싫으면 얼른 처분해라잉? 처분할까 말까 하다가 누군가 처분했고 누군가 안 하겠죠. 6월 1일 돼서 폭탄 맞았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맞았어요. 그냥 난 맞을래. 맞았는데 맞고 나서 판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6월 1일 아니 한 5월부터는 이 짧은 조정기가 끝나고 다시 상승하게 된다. 전과 거의 똑같은 기울기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 썸네일로 6월 1일까지 내 집 마련 못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은 뭐냐면 뭐 이게 그 일이죠. 이게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위에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짧은 요 기간이 지나고 뭐 요렇게 됨을 정확하게 4월 중순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말이 되냐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떨어지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랑 똑같죠. 지금도 이때 잠깐 주춤하지만 그 요인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올라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이네 뭐 대출 조이기네 해서 심리가 잠깐 꺾일 수 있는데요. 아직은 꺾인 것 같지는 않죠. 좀 꺾일 수는 있어요. 또 한 번 또 올리면 금리를 살짝 집값이 이번엔 조금 더 이때보다는 전 좀 오래 갈 거라 봅니다. 한 4, 5개월 정도 가다가 결국 다시 뭐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죠. 그땐 제가 6월 1일 전에 웬만하면 내 집만 하셔라. 좀 주춤할 때 한번 노려봐라. 이번에는 좀 더 주춤할 때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난 기회보다는 못하지만 이게 어딥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래도 무주택이시고 내 집 마련을 언젠가 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뭐 다시 안 오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간은 이렇게 집값이 멈춰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싶긴 해요. 아직까지는 계속 뭐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또 올리게 되면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한번 노려서 이 영상 봤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댓글에 또 마음 뺏겨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또 잃었다면 이번엔 여러분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연준 부의장께서 2023년 초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2년 후죠. 1년 반 정도 후에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는 무조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은 아닐 거예요. 이번 기회보다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가 지난번 기회보다는 살짝 아쉬운 기회였고 저번 기회도 그전에 왔던 아주 좋은 기회보다는 부족한 것처럼 다음에 올 기회는 이번 기회보다 안 좋을 겁니다. 웬만하면 이번에 어떻게든 해보셔라. 특히 지난번에 이 영상 보시면서 비웃었던 분들 결국엔 제 말대로 매물이 잠기고 집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할 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말이 타당한가를 듣다 보면 맞아요. 그 타당한 말이거든요. 되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너무 집값이 폭락하기를 너무 바라다 보면은 이렇게 듣질 않게 됩니다. 사람이 무조건 폭락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듣게 돼요. 조만간 좀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수십 번 후회했지만 한 번 후회를 더 하시지 말고 이번에 좀 가능하다면 좀 공부를 좀 해야겠죠. 아직도 현금 1억만 있으면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은 곳들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천만 원으로 투자하자라는 영상도 올렸었죠. 3천만 원만 있으셔도 분명히 기회를 아직까진 잡을 수 있는 시대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 내가 자본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클릭하셔서 3천만 원으로 어떻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한번 보시고요.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좀 준비는 좀 해두세요. 공부는 좀 해두시고 어떤 지역이 어떤 호재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다 보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산다 안 산다부터 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자.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사야겠다 안 사야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여기에서 오는 찰나에 한 4, 5개월 정도 있을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번에라도 잡으시기를 모두의 부동산은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